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제3강으로 공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에는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춤 공차,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강과 2강에서 했던 내용들은 기본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오늘부터 하는 3강, 4강, 5강 공차,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강, 4강, 5강은 특히 주의를 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공차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50이라는 지름의 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50.00 이러한 치수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밀하게 가공을 하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고품질을 요구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의 재료 가공비가 들기 때문에, 또 가공을 하면 어떻습니까? 측정을 하려면 굉장히 정밀한 치수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측정 기기를 사야 되고,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가공비와 검사비 등등의 재료비가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의미의 허용을 해줄 수 있는 치수 공차를 둠으로써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을 치수 공차라고 합니다. 여기에 용어와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교재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파이 50에 플러스 0.1, 마이너스 0.2 이런 치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 50 이것은 기준 치수가 되고요. 기준 치수가 됩니다. 구멍이 될 수도 있고 축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준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수는 50에다가 플러스 0.1은 한 50.1부터 50에서 0.1을 뺀 49.8까지의 치수가, 결과물의 치수가 나오면 정상적인 제품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이죠. 플러스 0.1 이것은 위치수 허용차입니다. 플러스 0.1은 위치수 허용차. 마이너스 0.2 이것은 아래치수 허용차입니다. 아래치수 허용차. 그리고 기준 치수에서 위치수 허용차를 더한 50.1이 나오고요. 기준 치수에서 아래치수 허용차를 뺀 49.8 이것은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최대 허용 치수가 50.1mm가 되고요. 최소 허용 치수는 49.8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치수 공차는 이런 최대 허용 치수에서 최소 허용 치수를 뺀 50.1에서 49.8을 빼면 0.3mm가 되죠. 이 0.3mm가 치수 공차가 됩니다. 또는 위치수 허용차에서 아래치수 허용차를 빼도 0.3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치수 공차라는 것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런 왼쪽에 바이스 화면에 2D 치수 기입을 한 화면이 오른쪽 화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부품에 보면은 전체 치수가 88, 8, 20, 12.5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공차가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차가 없죠. 공차가 없으면은 정확하게 88로 가공을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쪽 하단 주소 부분에 보면은 1번에 일반 공차에 가공부 KSB 0412 보통급이 있다 라고 나옵니다. 공차에 대한 내용을 1번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현재는 KSB 0412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옛날 규격이기 때문에 KSB 2768-1번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급이 M으로 표현이 됩니다. 규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KSB ISO 2768-1번에 보면은 치수가 아까 전에 80이라고 나왔죠. 80이라고 나왔으면은 부분에서 30초가 120 이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M이 중간급이라고 나옵니다. 중간급을 살펴보면은 이 치수를 만나는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0.3mm가 나옵니다. 이 치수가 일반적인 도면에서 나온 보통급의 치수 공차입니다. 공차. 그러면 도면에는 80이라고 나왔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0.3mm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80.3mm에서부터 79.7mm까지 여기에 관련된 치수를 허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치수 공차는 0.6mm가 되겠죠. 이런 것들의 치수를 일반적으로 주소의 오른쪽에 표현을 했다라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공부가 아니라 뭐 주강부, 주조부 이런 부분들이 다 규격에 나오니까 이런 부분의 주소를 일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KS 규격의 일반 공차의 가공부와 주조부의 이런 규격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공차는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끼워 맞춤 공차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IT 공차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끼워 맞춤 공차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파이 50에 대문자 H7과 파이 50에 소문자 H6이 있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끼워 맞춤 공차인데 말 그대로 끼워서 맞추는 공차입니다. 대문자는 구멍을 의미하고요. 소문자는 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과 구멍이 결합이 되는데 뒤쪽에 나오는 이 7과 6 이런 것들이 IT 기본 공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대문자 H7은 구멍, 소문자 H6은 축이다.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끼워 맞춤에 틈새와 잼새가 있는데요. 틈새라고 하는 것은 구멍의 치수가 축보다 커서 여기 항상 틈이 생기는 것을 틈새라고 합니다. 잼새는 구멍이 축보다 작은 겁니다. 말 그대로 축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꽉 끼는 부분을 잼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끼워 맞춤에는 헐거운 끼워 맞춤, 헐겁다는 말은 말 그대로 축이 더 적다. 그래서 이쪽에 틈이 생긴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은 축이 구멍보다 더 크다. 그래서 억지로 끼워진다 라는 부분이 억지 끼워 맞춤입니다. 중간 끼워 맞춤은 말 그대로 공차에 따라서 축이 더 클 때도 있고 구멍이 더 클 때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틈새가 생기기도 하고요. 잼새가 생기기도 하는 상태를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규격집에 보면은 끼워 맞춤 공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2번에 있죠. 여기에 보면은 축의 공차역 클래스, 구멍의 공차역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는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멍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오는 축 기준의 끼워 맞춤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을 먼저 뚫어 놓고 축의 치수를 변경하면서 끼워 맞추는 부분이 실제 가공을 해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 기준 끼워 맞춤보다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대문자 H7에 해당하는 공차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만큼이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7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H7을 기준으로 해서 G6이나 H6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암기를 하면 훨씬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JS6이면 중간 끼워 맞춤이다. 그리고 P6이면 억지 끼워 맞춤이다. 이런 부분에 세 가지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H7을 기준으로 구멍 기준에서 G6, H6은 헐거운 끼워 맞춤, JS6은 중간 끼워 맞춤, P6은 억지 끼워 맞춤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동력 전달 장치 도면에서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춤 공차가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번 본체에서 보면은 치수 공차에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에 치수 공차가 들어갔습니다. 60이라고 나온 부분은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가 60인데요. 왜 플러스 공차로 치수 공차를 줬느냐? 결국에는 여기 안에 윤활유가 들어가서 축과 베어링이 회전하는 회전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좌우로 서로 밀어주는 힘, 그러니까 플러스 공차를 줌으로 인해서 커버가 서로 밀착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공차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쪽으로 밀어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헐거워져서 이쪽 부분에 윤활유나 기름, 먼지 등이 밖으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공차를 줌으로써 커버를 밀착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플러스 공차를 주는 것을 치수 공차로 유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60이 플러스 마이너스 0.02 이 부분은 바닥에서부터 중심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의 치수라고 했죠. 축선을 중심으로 축이라든가 베어링, 벨트 풀리 기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치수는
규격집의 중심거리 허용차 여기에 62, 50에서 80 이렇게 나오는데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급을 쓴다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3 아니면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부분은 틀려도 좋습니다. 틀려도 좋지만 치수 공차를 넣어준다라는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0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끼워 맞춤 공차의 파이 35H7 이 부분은 요 선인데요. 여기에 베어링이 끼워져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에 끼워 맞춘 공차, 기본 공차인 구멍에 대문자 H7, 35D의 H7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어도 같이 볼까요? 기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축 위에 이렇게 기어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이 14D의 H7로서 끼워 맞춤 공차의 기본 구멍 기준에 끼워 맞춤 공차 H7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3이라고 하는 것은 14의 축의 치수와 2.3의 키의 치수, 키의 구멍 부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체로 하면 16.3이 됩니다. 그래서 16.3이 들어갔고 여기에 플러스 0.10 요것에 공차를 플러스 공차로 넣어주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 공차를 줘서 키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 여기 마이너스 공차를 주게 된다면 키가 빡빡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키를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공차를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OJS9 이 부분의 공차도 규격치수 KS 규격을 확인을 하면 규격치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부분에 먼저 끼워 맞춘 공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워 맞춘 공차는 여기에 키가 들어가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멍 부분이 아니라 축 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14의 소문자 H6 축 부분에 끼워 맞춘 공차, 헐거운 끼워 맞춘 공차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도 14H6이 나옵니다.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베어링에 들어가는 부분에 치수에 대한 끼워 맞춘 공차도 JS5라고 나왔는데요. 오른쪽 왼쪽에 JS5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끼워 맞춘 공차도 베어링의 KS 규격 치수를 보면은 내륜 회전의 규격 치수를 찾아서 끼워 맞춘 공차를 JS5 중간 끼워 맞춤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치수 공차가 들어갔는데요. 치수 공차에 여기도 플러스 치수 공차를 넣어준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인데 여기 54mm가 됩니다. 54mm인데 여기서 플러스 치수 공차를 줌으로써 이런 베어링이 고정이 되도록 양쪽으로 밀어주게 되겠죠. 양쪽으로 밀어줘서 고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공차를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베어링에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베어링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물론 치수도 플러스 공차를 주고요. 여기에 멈춤링, 양쪽이 멈춤링이기 때문에 멈춤링으로 고정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춤링의 뒤쪽에 치수 공차는 KS 규격을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 세 가지 부품의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춘 공차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이스 도면에서 1번 베이스 부품의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춘 공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끼워 맞추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끼워 맞추는 부분은 지금 1번 베이스 위에 3D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3D 영상을 보면은 여기에 1번 베이스 위에 2번 가이드 블록이 있고요. 3번 이동조, 4번 고정조가 있습니다. 지금 요 선을 중심으로 뒤쪽에도 선이 있겠죠. 지금 4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쪽에 아래쪽 부분도 보면은 이런 홈을 통해서 바닥 부분에 이런 홈에 고정이 되는 이런 부분에 무언가 끼워져 들어가기 때문에 끼워 맞춘 공차를 넣어줘야 됩니다. 확인을 해준다면 1번 부분에 33H7 이 부분이죠. 요 선이 되겠습니다. 요 선의 치수가 반대편까지 33mm인데 끼워서 들어간다. 2번과 4번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H7 구멍의 역할을 하는 끼워 맞춘 공차를 넣어주면 되고요. 요 치수와 요 치수가 똑같은 치수가 되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10H7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에
공차를 끼워 맞춘 공차를 넣어주면서 10H치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바닥 부분에 폼에 끼워서 맞추는 부분에 공차를 넣어준 것입니다. 가이드 블록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블록도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전에 1번 본체에서 이 부분과 33 부분이 되었죠? 이 부분이 33의 치수와 똑같은 치수가 나오는 부분에 공차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넣어준다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되겠죠? 33H6 이 부분에 치수도 똑같아야 된과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H6에 축 부분에 공차 치수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24G6 24G6이 나는데요. 24G6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24입니다. 뒤에 부분이 33이 되겠죠. 24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동조가 지금 투명한데요. 3번 되겠죠. 3번의 이동조 안에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끼워 맞춘 공차도 H6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24G6이 나겠죠. G6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H6보다 약간 더 왼쪽으로 가면 약간 더 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동조가 앞뒤로 3번이죠. 3번의 이동조가 앞뒤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끼워 맞춤보다 약간 더 헐렁하게 헐거운 끼워 맞춤을 사용해서 G6을 사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마찬가지. 그리고 이 부분에 마이너스 공차를 줬습니다. 요게 14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마이너스 공차를 약간 줬습니다. 그리고 3번 부품을 보면은 3번 부품도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이 부분이 24H6이 이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되겠죠. 24G6 이 부분과 똑같이 되니까 이 부분은 축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3번 부분은 이 부분이 구멍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24H7이 들어간다. 자, 3번 부분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여기가 24mm다. 24mm다.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플러스 공차를 준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조금 플러스 공차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플러스 공차를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도 조립과 관계되는 곳의 치수를 확인을 해보면은 고정이 되어 있는 고정조인데요. 지금 전체 33H6 이 부분이 요 4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되겠죠. 그래서 33의 치수는 아까 전에 1번 본체를 할 때도 여기가 33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본체를 할 때는 1번 베이스를 할 때는 H7 구멍 부분에 끼워 맞춤을 줬고요. 4번에 이동 고정조를 할 때는 H6으로 여기에 축 부분에 끼워 맞춤 공차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5 플러스 0.10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10H7 여기에 축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끼워 맞춘 공차 구멍 부분에 공차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도 플러스 공차를 줬고 여기에 핀이 들어가는 구멍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마이너스 공차를 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인데요. 여기까지 치수도 플러스 공차를 줌으로써 고정이라든가 공작물을 받치는 부분의 치수를 정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과 바이스의 예를 들어서 각각의 부품의 치수 공차, 끼워 맞춤 공차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도면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은 왜 공차를 줬을까? 왜 끼워 맞춤 공차를 줬을까?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도면 해석과 치수 기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